안녕하세요. 중용집사의 윤혜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중용집사는 중용23 중개법인을 운영하며 고객분들의 부동산 거래를 돕고 있는데요.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문의도 많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님을 소개해달라는 요청도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법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탄탄한 법률사무소 대령과 업무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대련의 김범식 대표 변호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대련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련의 김범식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대련은 이제 2024년 9월에 이제 개업을 해서 이제 1년 동안에 많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근데 제가 당장에 갑자기 개업을 한 게 아니라 군 검사 출신이나 군소지원사령부의 법무참모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거 하기 전에는 이미 사실 다른 사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법률적인 지식을 더해서 일반인들이 이제 답답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련만의 강점이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슬로건으로 밀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변호사. 근데 당신이 꿈꾼다는 그 부분이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잘 싸우는 변호사 부분이었습니다. 잘 싸운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엔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해 준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의뢰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는 변호사의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변호사분들을 만나서 소송을 진행해보고 나면은 이 부분은 인정을 해라라고 해서 의뢰인을 설득을 한다거나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소송을 진행해주지 않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이제 잘 싸우는 변호사라는 슬로건을 걸어서 이제 대련이라는 이름도 싸울 때 하는 그 대련이라는 이름이나 어떤 형상화를 띄워서 대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그 누구보다 의뢰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잘 싸우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뭔가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집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 사실 뉴스에 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뉴스에 났던 사건들이 많은데 부동산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 근래 가장 뜨겁게 이제 다뤄졌던 주제가 전세 사기였던 것 같아요.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당시에는 피의자 그러니까 이제 나쁜 측이었죠. 전세 사기범을 변호를 했었는데 사실 이 전세 사기범만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종부세가 생기고 나서 세금이 갑자기 부담이 확실하게 많이 한 10배 이상 늘게 돼요. 그렇게 돼서 갑자기 세금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건축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인들이 줄줄이 이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서울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정말로 전세금을 편취하기 위한 어떤 사례였었는데 사실 전세 사기범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분양을 시키고 뭔가 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전세 사기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해자도 변호를 했었고 피해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피해 회복을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해드렸던 부분은 제 의뢰인들이 다른 피해자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변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 법적인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중용23 고객분들께는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나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혜택을 오히려 받는 것 같습니다. 중개사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들 같은 경우도 더 전문화되고 더 높은 지식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중개법인이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중개법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법인으로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식을 공유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원활하고
빠를 테고, 그리고 최신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실 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아니라 중개 법인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의 어떤 대처들,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서 여기에서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다고 하면은 중용 중개법인을 통해서 왔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고객님들보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든든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로 궁금한 점.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경매로 낙찰 받으려는 건물에 압류와 유치권이 있습니다. 낙찰 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사실 이게 유치권은 다른 어떤 근저당권이나 다른 물건들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물건들이라고 하죠. 근저당권, 저당권, 대출이 잡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서 경락을 받고 나서 나중에 대금을 다 지불하고 나면은 이 부분은 싹 다 사라져요. 근데 유치권이라는 거는 결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물하고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은 이 자재비를 못 받은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다퉈야 되는 거고,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사실 중용 중개법인을 통해서 이제 이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경매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유치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건물 당장에 써야 되는데 이 유치권이 행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유치권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금적으로 여유만 있다고 하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은 유치권을 제가 먼저 변제를 해서 없애버린 다음에 이 유치권에 대해서 원래 채권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채권을 갚아야 될 사람한테 나중에 구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의 빚을 먼저 갚고 그 남한테 제가 소송을 걸어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유치권이 걸린 건물은 일단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건물을 이제 경락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사용 수익해서 이익을 내셔야 되는 분들인데, 유치권 때문에 이게 사용을 못하고 물려 있으면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하셔서라도 빠르게 유치권을 없애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된 어떤 비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구상 청구를 하는 부분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등기 확인이 정말 필수네요. 네. 등기보다 사실 유치권은 제대로 확인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네. 그래서 중개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은 이제 상가 분양 시 병원 입점 확약서를 받았는데 병원이 안 들어옵니다. 네. 이미 소유권 등기가 끝났다고 시행사가 계약 해제가 불가하다는데 해제와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은 계약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계약의 목적 자체가 제가 이 상가를 분양받는데 이 상가는 병원에게 임대를 주기 위해서 제가 임대를 받는 겁니다 라는 부분이 딱 체결이 되어 있고 계약서에 남겨져 있다고 하면, 물론 이 부분도 중개법인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난다고 하면은 계약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상가를 살 때 이제 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산 건데 병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 불이행이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삼겹살집 상가 3년 계약 후 원상복구 조항만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임대 당시 삼겹살집 인테리어는 그대로인데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하며 보증금 1억도 안 돌려줍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원상회복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이실 거예요. 원상회복의 기준은 계약 당시 기준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사례에서는 삼겹살집 인테리어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은 계약 당시에 그 상황대로 그대로 넘겨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철거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 상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반환 청구가 가능해지는 부분이고, 지연해서 이제 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정 이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 X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인데 1억 5천만 원 환수금을 통보받았습니다.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 확정되는 게 맞나요? 다툴 방법이 있을까요? 초과이익 환수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초과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재개발되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시세라는 게 참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공시지가를 가지고 반영을 하기에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수용을 당하실 때부터 이의신청이나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제대로 쳐달라는 어떤 소송이나 어떻게 해서 막 시위하고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당장에 10년 동안 거래가 없었던 논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도시 옆에 있어가지고 옆에 도시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국가에서 수용을 할 때는 10년 전에 이 가격이었으니까 물가 상승률 이만큼 생각해가지고 이만큼 주면 되겠나 해서 딱 줘버리는데, 사실 옆에 땅값에 비해서는 택도 없이 오자른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이익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걸 통해서 얼만큼 이익을 얻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만약에 뭐 매매가 이루어졌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이익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매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일단 환수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굉장히 이의 신청이나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처분이 나오고 나면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는 부분 알려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마 개인이 대응하시기에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가 뜬 사람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대응을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개법인이라는 부분이 크게 활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중개법인에서 아무래도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모아서 이제 집단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 대련이 앞서서 최대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분양계약 시 잔금 때 3천만 원 캐시백을 받기로 했는데 시행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신탁사와 확약이 없는데 받을 방법이 혹시 전혀 없을까요? 확약이 없다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확약이 있었다고 하면은 계약을 뭐 깰 수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민사로 받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계약 당시에 뭐 중용 중개법인을 통해서 만약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같이 있으셨던 중개사분이 이 얘기를 들으셨겠죠. 이거를 기록을 남겨 놓으셨을 테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당장에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당장에 이거 캐시백 해준다고 해서 내가 이 부분 산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을 너가 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가 나를 속여서 나의 재물을 편취해서 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망이 있는 것이니 내가 너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는 부분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캐시백 계약 같은 경우에는 더 명확하게 해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 뭐 법적으로 확실하게 뭐 보장되는 권리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계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약 사항에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되고, 명시를 안 하셨다고 하면은 다른 어떤 녹음이나 주변의 사람의 증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나를 기망을 해서 이 3천만 원을 더 편취해 갔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해서 형사소송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요즘 이제 1년도 안 된 신축 아파트들 중 심각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혹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소송을 하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하자라는 부분도 중대한 하자가 있고 중대하지 않다고 보는 하자들이 있는데,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선의 의무가 있어요. 그 수선만 해주고 나면은 이제 계속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정말 중대한 하자가 생겨서 여기서 살면은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집에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하자의 여부 정도가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입주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벽에 금이 가고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이 되겠죠. 당장에 뭐 여기 뭐 화장실 타일이 좀 깨지고 이런 것들이 수선할 수 있는 하자 정도이고, 벽에 금이 간 거는 사실은 요즘 시대에는 있어서는 안 될 어떤 부분이고, 아직도 부실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시공사가 어디고 시행사가 어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이 또 중개법인입니다. 일반 부동산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을 팔면 끝이에요.
근데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시행사나 시공사 그리고 다른 건설 회사들하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개법인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중대한 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근데 거기 살고 계신 당장에 입주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입주를 한 상황이라서 제가 만약에 이 소송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주 계획을 기본적으로 먼저 세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회사에서는 이제 이주 계획을 먼저 세워서 이 고객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드리고, 이게 하자가 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자 보수를 하고, 하자 보수가 안 될 정도라고 하면은 계약을 해지해서 돌려드리는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떤 고객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가지고 이제 저울질하는 상황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강하게 조금 탄압이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이번 협약을 통해 저희 고객분들께서 더 든든하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중용23과 대련이 함께 만들어갈 시너지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양측 대표님의 협약서 서명과 함께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기념하는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